파인만 하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파인만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어록이 있구나. 어록이. 마지막 지구 멸망의 순간에 멸망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과학 이론이 딱 하나만 있다면 뭐냐? 그 파인만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그러니까 좀 극적으로 만들자면 좀비가 창궐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진짜 지구가 멸망 직전까지 간 거죠. 네. 생존자는 이 방 안에 있는 한 20명의 아이들 정도밖에 없고 그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나예요. 과학자인 나야. 이제 내가 뭔가를 누를 텐데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좀비는 다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한두 마디 하면 죽을 운명이 시간이 그렇죠, 없죠. 그렇죠.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한두 마디 이 몇 마디야말로 인류가 다시 문명을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어야 할 텐데 자 이런 상황에 처한 과학자라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극단적인. 이런 야, 거죠. 벌써 재밌잖아요. 지금 이런 거죠. 네.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좀 전에 혹시 완전히 죽었을지 모르니까 인공호흡을 해주겠니?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서로한테. 네, 서로에게 사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남의 생각합니다. 말을 들어줘라. 네. 그래서 정석영 작가님은 저는 한 가지만 말해야 된다면 이빨 잘 닦자고 할 것 같아요. 되게 영화스럽다. 예전에 그 강제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빨 잘 닦고 의관을 깨끗이 한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한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빨 날마다 밥 먹고 닦을 수 있으면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인만은 그 시점에 과학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은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답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파인만은 아주 찐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찐이냐면은 다른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정도의 물리학자예요. 네.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프린스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입학 시험에서 뭐 물리학 수학은 다 만점이었는데 국어 성적이 떨어지고 역사 성적이 떨어져서 입학을 시켜야 되는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파인만은 자연과학은 이 자연에 있는 실제 사실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누가 하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 영어, 그러니까 국어란 것은 인간의 약속에 불과하다. 결국은 다 외우는 걸 텐데 여기에 나는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까처럼 우리가 사랑 얘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냥 사랑은 서로 정의할 수 생각하는 없지. 사랑이 다른데 이런 무의미한 얘기를 왜 오래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명제가 없잖아요. 시작할 수 있는 명제가. 심지어는 그 철학에 대한 적대적 느낌도 있고 아 적대적이에요? 철학에 대해서? 다 소용없다 이런 식의 생각. 사실 이런 모습이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이랑 비슷해요. 학창 시절의 제 생각도 이제 아직 짧은 생각일 때지만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주는 그 중압감이 되게 커요. 그렇겠죠.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심오하고 이게 정말 내가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건 다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에서 도를 깨달으면 다른 거는 자동으로 다 이해할 거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학문을 하다 보면은. 네. 근데 사실 정석영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 철학을 네. 이렇게 메이저 하셨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아, 철학을 전공하셨나요? 근데 저는 철학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졸업을 하지 않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서 한 17세기, 18세기 정도의 철학자들한테 머물러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고 물리 다 했죠. 수학자들이었어요. 저 시나리오 쓸 때 아까 물리학 법칙에 따라 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세계. 그리고 이제 어떤 외력이 가해지죠. 외를 가해지죠. 이걸 작용 네.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볼까요? 힘이 사건이 가해지죠. 일어나면 갈등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 다음에 뭐 가속도의 법칙. 이제 자기 힘이 가해진 쪽으로 욕망이라고 할까요? 캐릭터와 욕망과 갈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시나리오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에서 많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말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의 법칙인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죠. 아인슈타인. 그렇게. 그 문장이 주는 그 함의가 네. 크기 때문에 당시 사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고요.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만 해도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철학을 다 꿰뚫고 있었고 양자역학을 만든 하이젠베르크도 뮌헨이라는 도시에서는 피아니스트로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양인들이 사실 물리학자였거든요. 당시에. 파인만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말도 막 하고 뭐 교양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심지어 교양에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 바로 파인만 씨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바로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사람이 교양에 대한 그 적대감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제목에 나오는 부분이 그 에피소드가 이제 파인만이 이제 프린스턴에 갔는데 대학원에 네. 입학한 첫날 그 학장이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티타임을 같이 가져서 네. 신입생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누가 와가지고 저 파인만 씨 차를 드리려고 하는데 크림을 넣을까요? 아니면 레몬을 넣을까요? 물어봤대요.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차를 먹어본 적도 없고 차에 이걸 뭘 넣어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둘 다요. 네. 그러자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헤헤헤헤 웃었다고 나와요. 헤헤헤 웃고서 아이 파인만 씨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웃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웃지 않잖아요. 예. 전혀 안 웃긴데. 우리 차를 안 먹으니까 우리. 왜냐하면 크림이나 우유 같은 거에다가 레몬, 산을 섞으면 응고되나요? 응고돼서 침전돼요. 아 그러니까 그런 또 절대로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유머인데 제가 이제 이 유머를 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는 걸 언제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도 아, 그렇죠. 섞어 먹어. 우리 다 넣잖아요. 다대기도 넣고 깍두기 국물도 넣고. 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단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섞어? 네. 이게 다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건데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무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권위를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물리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였죠. 프린스턴에 가서 불과 한 1년 만에 벌써 이미 논문이 2편 있어요. 이미 벌써 그 국제전을 낸 논문이 2편 있고 지도 교수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표할 만한 중요한 업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봐라. 오. 그 세미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그 거기 이제 학과의 유진 위그너라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될 사람이에요. 머지않아. 이제 이번에 뭐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로는 아마 폰 노임만 교수님도 온다는 것 같던데. 그 노이만. 노이만. 네. 폰 노임만? 그래서 폰 노임만은 게임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아마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폰 노임만을 꼽을 만한. 그때 바짝 쫄았죠.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그 파울리 교수가 지금 우연히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예요. 네. 노벨상이 몇 명이야? 그 얼굴이 노랗게 이제 변을 가고 있는데 보통은 거의 세미나에 안 오시는 아인슈타인 교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와, 끝판왕이 왔네요. 아 진짜. 그때부터 이제 파인만은 사색이 돼가지고 준비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칠판에 막 쓰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교수가 들어온 거죠. 자네가 오늘 발표하는 학생인가? 그래서 여기 차가 준비돼 있다네. 차 어디 있지? 그래서 차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서 가로치고 썼어요. 일단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음. 야 재밌다. 농담도 잘하시죠. 농담도 잘하시네. 파인만 씨. 농담을 잘하시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최고급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직 21살이에요. 네. 파인만이. 맞습니다. 만약에 남준 씨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앨범 발표하는 날. 첫 쇼케이스에 예, 그때 오셨으면 하는 존경하는 뮤지션은 누가 있을까요? 그때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고요. 안 왔으면 하는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제일 안 사람. 왔으면 하는 사람은 어. 아무래도 이제 제 어릴 적 히어로였던 그 이제 나스나 에미넴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이제 의사들은 첫 1년차 때 발표를 해요. 아.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작은 손전등이 이렇게 켜져요.
네. 그럼 지적사항을 쓰시는 거예요. 아, 이 등이 들어왔다는 건 야, 지적사항. 그럼 그 순간에 심장이 멎어요. 진짜. 또 얘기하다가 또 잠깐 불이 켜지면 또 지적사항. 근데 발표하는데 갑자기 불이 전부 다팍 아, 이제 그건 그만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깜빡깜빡 이렇게. 정서영 작가님은 자 본인의 신작 영화가 개봉을 해요. 제일 안 왔으면 하는 분은 누구예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 박찬욱 감독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감독님과 관계없는 시나리오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첫날은 안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막 내릴 때쯤. 중간쯤 둘째 날 괜찮아요. 아예 안 오시면 또 서운하지 네, 않을까? 맞아요. 사실 안 오시고 만약에 안 봐주신다면 제가 작품한 또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데 둘째 날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유쾌하고 때로는 약간 멋있어 보이는 면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교육자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반전 매력이. 그러네요. 이제 프린스턴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브라질에 여행을 갔다 와요. 브라질에. 너무 좋은 거야,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에 좀 살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찰나에 칼텍이란 대학에서 제안이 온 거죠. 오퍼가 온 거죠. 또 오자마자 안식년 보내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공부해서 가요. 진짜요? 그 교육자로서의 이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노벨상급 교수가 브라질로 안식년을 온 거야. 그래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제발 여기 있을 때. 그래서 물론 좋다. 자기는 뭐 물리학 강의하는 거 즐거우니까 하겠다고. 그리고서 고민을 시작해요. 당연히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야 영어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잘 못해요. 못하는데 막 떠듬떠듬 막 온갖 영어를 하는데도 자기는 영어를 아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듬떠듬 하더라도 포르투갈어로 하는 게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강의를 해요. 와.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가 강제화돼 있어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왜 웃긴 거냐면은 교수도 순수 한국인이고 학생들도 다 순수 한국인인데 영어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역사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그 영어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 일정한 비율을 해서 예를 들면 고구려 was the biggest country of three 진짜로요? kingdom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긴데? 일연 로드 삼국 유사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일단 교수가 농담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진짜요? 영어 강의를 할 때 영어로 농담을 하면 아이들이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을 수가 없어. 네, 농담. 그리고 굉장히 강의는 굉장히 답답해져요. 맞아요. 유머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그럼요. 선생님 맞아요. 첫사랑 얘기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교수님 뭐 첫 키스 하신 얘기라든지 얼마나 이 친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이 극작에서는 코믹 릴리프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코믹 릴리프가 가장 긴장된 순간에 탁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공포와 유머가 같이 갔을 때 무섭고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웃음을 터뜨리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더라고요. 과연 시청자들은 몇 분까지 공포를 느끼면 좋아할까? 3분이 지나면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긴장을 시키려면 이완을 시켜주고 계속 이어지면 그거 정말 힘들죠. 네. 네. 김사학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또 파인만 이론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1965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한 줄로 설명하자면은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을 결합한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이제 이야기하자면 양자역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사실은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그 컨택트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계 막 떨어지고 막 소통하고 막. 네.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뉴턴 역학의 방식이에요. 어떤 한 주어진 시간에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그 상태가 약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원인과 결과죠. 우주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고전역학인가요? 그렇죠. 이게 고전역학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전혀 다른 철학적 방식이에요. 목적론적 방식인데 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네. 손을 놓는 순간 쭉 떨어지잖아요. 이 물체는 왜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을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해밀턴이라는 물리학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 알 필요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물어봤잖아요 영화를.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이름만이라도. 옛다 이름. 이름은 이제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량이라 그러는데 작용량. 이 작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놀랍게도 작용량이 가장 작은 그 경로가 실제 경로가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동등해요. 답이 같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외계인들은 시제 감각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네. 모든 경로를 다 생각하는 식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의 네, 그 언어 문자가 원형이에요. 맞아요. 항상 원형에다가 뭐 새기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쓰잖아요. 우리 이미 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자 자체가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 문장에 시제가 없고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소통을 담당하던 언어학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자 자신도 미래가 보여요. 네. 그래서 자신도 과거가 보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언어학자가 외계인에게 물어봐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실제 자기도 딸의 죽음이 다 보여요. 네. 외계인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죠. 미래는 물론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해. 라고 답을 해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론의 좀 다른 버전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으면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그 영화 초반부에 딸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과거에 죽은 걸 회상하는 거라고 네. 보였지만 네. 그게 아니죠. 알고 보니 알고 보니까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과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를 마음 아파하면서 따라가게 되죠. 맞아요. 되게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 비록 죽는다는 거 알았다 해도 나는 이 남자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맞아, 또 한 번 맞아, 딸이 맞아. 죽고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맞아요. 현재에도 있다는 맞아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 이론을 이해한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파인만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네. 그 파인만 이전에 있던 양자역학은 딱 뉴턴의 철학을 쓰는 거죠.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양자역학도 역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간 것들을 몽땅 모아서 다 더해보면 양자역학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 레벨에서도 두 가지 체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만 세계에서도. 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도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 만약에 저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보시겠어요? 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네. 우리는 모두 죽을 거죠. 어차피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다.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결말을 알고 가지 않듯이 일단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우리 재미가 없다. 김성 교수님은 약간 신나서 얘기했지만 미래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보시겠냐고요. 보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 아니 그게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특혜 안 된다니까. 서비스. 나 이분들하고 못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로.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오면 다 꼬여서 안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영 근데 작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극한 직업. 아니 MC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극한 직업. 네. 저요? 네. 예, 저는 빨리 할게요. 저는 과거를 보고 싶어요. 과거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건을 보니까. 사건. 미래는 정답이네. 그 사람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싶어요. 와 진짜 뭔가 너무 멋있다. 이제 오늘 이 얘기만 들어보면 파인만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무슨 냉혈한 같은 느낌이 약간 없지 않은데 사실 파인만은 이게는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결국 사랑 얘기가 그럼요. 되네요. 사랑 얘기가 나오죠. 파인만이 고등학교 때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고요. 알린이라는 여성인데 알린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MIT에 가서도 이제 계속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고. 그 폐결핵이 지금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예, 저희 이제 치명적이죠. 어릴 때 크리스마스 스일도 팔고 맞아요, 그랬지만 맞아요. 치명적인 병이고 그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기도 해요. 당시로서는. 그리고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접촉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파인만은 그 주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결혼을 하게 돼요. 이야. 물론 결혼을 다 반대했기 때문에 둘이 몰래 도망쳐가지고 병원에 격리돼 있었는데 병원을 옮긴다는 핑계로 잠깐 빼내서 이동하던 중에 가서 결혼을 약식으로 증인도 없어가지고 거기 법원에 석이랑 뭐 사람 막 불러다가 즉석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해도 뭐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로스알라모스에서 일을 할 때이기도 해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하던 얘기했잖아요. 네. 한참 그 실험을 하고 계산하고 하던 와중에 급히 연락이 오죠. 위급하다고 빨리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알린이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죽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워낙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야 정말 독한 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파인만이 죽은 이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요. 그 편지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린에게 내 사랑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단지 당신이 좋아해서 적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적으면 내 몸 안 구석구석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 들어. 지난번에 당신한테 편지 쓰고는 정말 지독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2해나 지나가긴 했지만 당신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 까다롭고 현실적이라는 거 이해해 주니까 봐주리라고 믿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미루기만 하고 못했던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에도 내가 정말 잘해주었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는 죽고 없어도. 리치. 추신. 이 편지를 못 붙이더라도 너그러이 넘어가기를.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니까. 야, 물리학자도 사랑할 때는 이미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도 이런 편지를 쓰네요. 당신의 새 주소를 아직 몰라. 지금 약간 그렇게 저만 느꼈나요?
촉촉하죠? 뭔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들도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랑꾼이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쓸만하네 이런데 파인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촉촉한 걸 썼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이 현존해야만 되는가? 현존하지 않고 그 어떤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랑 계속되는 현재가 많네요. 그러니까. 네.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이 약간 블루투스처럼 동기화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나도 느껴지고 저 사람이 기쁠 땐 나도 기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인만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동기화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린이 죽었을 때 그냥 쉽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동기화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이 슬펐을 것 같아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 뒤에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결혼 2번이나 하는데 네? 동기화되는 사람이었어. 블루투스가 잘 되네. 계속 신호가 잡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엔 사실 이 이후에 여성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뒤에 완전히 카사노바처럼 지내고요. 두 번째 결혼은 금방 하다 깨지고 사실은 알린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맞아요. 가지 시도를 맞아요. 해본 거겠죠. 다 바람둥이들의 변명이죠. 그래서 이제 요 스토리를 이제 끝내는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 아름답게 끝내보자면 파인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람의 어록 중에 가장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어록이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은 네. 그런 어록을 남겼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게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다는 게 신비로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이타적으로 살아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만 이야기도 사랑으로. 네. But I think of love as something strong and powerful. E prendersi carica degli altri.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저는 물리학에서는 가장 완벽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 성에서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수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로봇처럼 똑같은 사람들만 존재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씩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고 특수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파인만은 딱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로 인해서 불완전함을 또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나 자신의 인생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의 이 시가 무슨 상대성 이런 거 물리학에 대한 시라고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상은 왜 괴물인가? 아,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니까 이제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특화된 그런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이상이 얼마나 찐 이공계인가를 보여주는 몇몇 예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찐 이과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건 1933 6월 1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천칭 위에서 30년 동안이나 살아온 사람, 어떤 과학자, 30만 개나 넘는 별을 다 헤어놓고 만 사람, 역시 인간 70, 아니 24년 동안이나 뻔뻔히 살아온 사람, 가로 열고 나. 이게 물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제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아마 피커링이라고 아시죠? 에드워드 피커링.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수많은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이분들이 하늘을 분석하고 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천칭이란 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건데요. 그 연구해온 사람이 있고 30만 개가 넘는 별들을 헤어놓고 있었다. 이 일을 한 사람을 빗대어서 그 하늘을 보고 그 수십만 개의 별을 분석한 사람들. 하지만 나는 뻔뻔하게 24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 안에 그 사실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천문학에 대한 어떤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러네 관심이 대단했던 거네요, 그죠? 또 다른 시에는 이제 보통 기념이라는 시에는 제가 두세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네. 역시 나는 뉴턴이 가르치는 물리학에는 퍽 무지하였다. 물리학에 낙제하는 뇌수에 피가 묻은 것처럼 자그마하다. 나는 지구의 공전 일주를 기념할 줄 다 알았더라. 뉴턴이나 공전 뭐 이런 그 낙하 문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막 사용하고 있고요. 네. 서양에서는 정말 그 현대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과연 우리는 그걸 알았을까? 이게 언제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상 시인의 이 시를 보면 그게 들어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당시의 그 식민지 시대의 경성은요 굉장히 전 세계 뉴스에 밝았어요. 그래서 이상 정도 되는 지식인들이면 시와 무슨 소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모여서 과학을 주제로 얘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결정적으로는 사실 이 시를 보면 저는 정말 와 가슴이 정말 띵 하던데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이 시에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지금 시의 일부거든요. 3차각 설계도 점을 찍어서 2차원 행렬 어레이를 만든 건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양자역학의 제일 중요한 행렬을 쓴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했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행렬이 제일 중요해요?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을 수학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행렬 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슈레딩거가 만든 파동 역학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은 이상이 행렬에 대한 얘기를 어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럴 수 봤을 있겠네. 거야. 이 밑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자역학의 본질을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들인데 원자는 원자이고 원자이고 원자이다. 생리작용은 변이하는 것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재배치, 재배열을 할 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파인만 이야기할 때 했던 세상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사람이 변화된 것 살고 같지만. 죽고 하는 것 같지만 원자는 원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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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들의 재배치일 뿐이다.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인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도 원자는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다. 방사능 붕괴인가? 그러니까 원자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원자의 방사능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요. 와, 알고 하는 걸까? 글쎄요. 이건 약간 알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 알았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누가 그냥 쓸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 이상이 당시 현대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정말 제대로 이해한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그것에 대한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와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지금 현재 물리학과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 재밌나 봐요. 네, 재밌어요. 저 표정은 행복 100이에요. 행복 100. 네, 지금 네, 재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이상의 그 중요한 시 건축 무한 육면각체네요. 4차원 시공간을 다루고 있는 시다라는 주장이에요. 여기 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 그 이제 여러분 봤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네. 얼핏 생각하면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그러면은 사각형이 있고 또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뭐하러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걸까? 러시아 인형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러시아 인형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이와 미성이. 가위를 갖고 왔는데 만드시게요. 오. 아, 요렇게 겹치는구나. 직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사각형의 중심에 이 사각형의 중심이 놓이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사각형 안의 사각형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한 개를 더 끼워 넣으면 이제 쉽진 않은데 일로 끼워 넣을 수 있겠죠? 머리에 상상이 되시죠? 네네. 네, 이렇게 끼우면은 이게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하나를 더하는 순간은 3차원에서 못해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사각형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은 그 시를 통해서 4차원에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지금 조감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상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동경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최신 과학 이론을 들었을 거고 그 당시에 사실 상대성 이론은 대단히 인기 있는 그런 토픽이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방문해요. 네. 동경에 방문을 1922년인가 방문을 해서 엄청난 환대를 받죠. 일본 사람들이 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랬겠죠. 사람이 왔다더라 그래가지고 네. 일본에 막 돌풍이 일죠. 아인슈타인의 그 엄청난 불풍이 일어서 그 당시 그 자리에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 동경에 유학가 있었던 한국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 중에 일부가 한국에 와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렇게 순회 강연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 뭐 신촌에 어디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오니 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들이 있는 네. 걸 보면 그게 지식인 사회에서는 공유가 됐을 거고 그 이야기를 아마 이상이 들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빛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빛보다 빠르고 느리고 함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우주가 막 변하고 아마 그 차원이라는 단어가 이상한테 꽂힌 것 같아요. 건축가기 때문에 네네. 자신이 아는 모든 기하학은 3차원의 세상이었는데 한 차원을 높여서도 뭔가 기하학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죠. 내가 차원을 하나 더 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만 낸다면 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공계 대학교 1학년 처음에 뭐 물리 이런 거 배우고 이럴 때 애들이 다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3개를 들고 하나의 연필을 더 꽂아보려고 어디다 꽂으면 내가 이 세상 최고 천재가 될 것인가 시도하거든요. 어디다 꽂으면 4차원이 될까. 예.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되는데 연필 3개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나를 더 꽂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아마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을 좀 더 이해해 보자면 자 여기는 지금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고 자기는 아파요. 네. 그 결핵은 현재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고 곧 나도 몇 년 안에 죽을 것이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또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라는 굉장히 좁은 곳에 살고 있단 말이죠. 옛날 우리 경성은 작았잖아요. 네. 작고 또 사람이 서로 다 알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3차원이라는 세계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답답하고 그런데 어디선가 누가 차원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우주에서 어떤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법칙에 적용된다고 하면 엄청난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박제됐다고 표현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3차원 자기는 세계에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갇혀 있잖아요. 어머 안 됐다. 사실 이 묶인 공간을 벗어나는 거는 묶이지 않은 차원을 하나 찾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막 눈물이 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찾던 1930년대 우리나라의 그 일제 강점기 경성의 공간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던 사람이구나. 바로 그가 이상이었어. 내가 찾던 그가. 사람들은 왜 분야를 넘나드는 지식을 좋아할까? 또 한편으로는 왜 분야를 넘나드는 지식을 잡학이라고 부르고 왜 그 앞에는 쓸데없다는 수식어가 붙어 있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만들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상은 어떤 종류의 상이냐면 보통 상이라 그러면
한 분야에서 뭔가 깊게 무언가 특히 학문의 분야는 깊게 연구를 하고 해서 남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이나 이런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상을 줘요. 그렇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분야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물리학적인 질문이나 어떤 뭐 수학적인 질문 이런 것들은 그 분야 사람들의 관심사지 우리 인류 모두가 관심 있어하는 질문들은 훨씬 더 큰 질문이라고요. 왜 우리는 존재하나? 이 우주에 외계인은 있나? 뭐 하여튼 이런 종류의 많은 질문들은 분야를 다 넘나드는 질문들이고 근데 왜 분야를 넘나드는 상은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넘나드는 것에 대한 가치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경계를 넘었던 대표적인 물리학자 중에 하나가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인데 아, 이분은 알아요. 고양이 집사. 사실 양자 물리학을 만든 사람이죠. 네. 뭐 노벨상도 받았었고 아주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말년이라면 말년인데 말년에 쓴 책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엉뚱한 책이에요. 물리학자가 무슨 생명 얘기를 해?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서문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과학자들은 자기 주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믿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 거에 글을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이야말로 과학자의 도덕적 의무다라고까지 생각한다고 처음에 이야기 시작해요.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분야도 아니잖아 그러고 웃음거리를 줄 수도 있고 나는 분명 실수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즉 생명이란 무엇인가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분야를 넘어간다 하고 쓰는 책이에요. 일종의 선언문 같은 느낌. 비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1943년 그 슈레딩거가 했던 강연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런 책이고요. DNA의 구조가 밝혀진 게 1950년이니까 사실 DNA도 모를 때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슈레딩거는 자신의 물리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유전이라는 현상이 물리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유전 정보는 원자 수준에 있다고 대담한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서 마지막에 실수를 하죠. 마지막에 자기 생각에는 그 물질은 단백질일 거다라고 실수를 해요. DNA인데.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 슈레딩거는 이 중요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고 물론 실수를 했고 옳은 것도 있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람의 실수는 보지 않고 그 실수를 채워서 올바른 답을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저는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을 넘어야 되는 이유는 저쪽에서는 알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직관이나 새로운 맞아요. 통찰을 맞아요. 다른 분야의 사람이 와서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중요하죠. 대신 대가는 이제 가서 바보가 되거나 그렇죠. 실수하거나 틀릴 그럴 수 수 있다는 있죠. 거죠.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정도를 감수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영원히 할 수 없을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알습인자 이야기해 주실 인물들에 대해서 들어보면 사실 인물이 드라마틱한 건 이 뒤쪽이거든요. 네, 뒤쪽이다. 네, 저희 영화 관계자들께 그런 얘기해요. 영화는 마지막 엔딩 10분에 달렸다. 중간에 지루하고 초반에 지루한 건 참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엔딩 쪽이 그땐 욕 먹죠. 이거 하려고 이번에 선생님들의 인물도 저는 마지막 10분에 달려있다.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루함을 참아주실 계획을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가위바위보로 그러세요. 누구 걸 먼저 듣고 싶으신지. 일단 심창현 박사님의 그 가장 베일에 쌓여 있지 않나요 지금? 심채경 박사님은 인물도 베일에 쌓여있고 심채경 박사님 본인 자체도 시청자들한테 좀 베일에 쌓여있는 분이에요. 직업조차도. 그러면 심채경 박사님이 먼저 오픈 더 도어를 해주시면. 나 이런 BTS의 영향력이 필요했다고. 꼭 그걸 한 번은 보고 싶었어요. 심채경 박사님이 폼을 여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부담을 안고 첫 번째 이야기. 제가 오늘 이 인물 자체 조명한다기보다는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그 엔딩 10분, 영화로 치면 그 엔딩 10분에 해당하는 그 장면이 저는 떠올라서 이 인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지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미리 좀 드리는 거고 이분은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 이름은 미미 아웅이라는 이름인데 미미 아웅. 아웅. 네. 이제 미얀마 분이시고 미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근무하셨었고 놀라운 기술을 가진 공학자인데요. 요즘에 우리가 화성을 탐사하는 로버를 보내고 거기에 화성에 헬리콥터도 보냈어요. 네. 기사 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헬리콥터인데요. 그 헬리콥터 이름이 인제뉴어티라는 헬리콥터인데요. 날개는 한 1.2m 정도인데 안에는 굉장히 본체는 굉장히 작고 가볍고 한 2kg 정도도 안 되는. 아니 저는 화성에 헬기를 뭐가 보냈다가 다시 이륙시켰다는 게 생각보다 업적이 상당히 미미하다. 미미한. 미미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거기서 헬리콥터를 띄우는 게? 화성은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날개를 엄청나게 빨리 돌려야 겨우 조금 한 몇 미터 떠보는 정도예요. 지상에서 실험할 때는 얘를 아예 진공 챔버에서 실험을 해요. 지구에는 대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화성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진공 챔버에 넣어야 될 정도로 이분이 한 6, 7년 정도 열심히 그 팀을 이끌면서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날개는 엄청 빠르게 돌아야 돼요. 그 약간의 공기 아주 약간의 한 1% 정도, 1%의 공기를 가지고 1%? 뜨겠다. 네, 라는 거죠. 굉장한 도전이었다고 했고 사람들이 그거를 인류가 비행기를 발명했던 사건과 맞먹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화성에 대해서 탐색할 때 화성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을 보내거나 아니면 화성 표면에 착륙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었어요. 표면에서 이제 로버가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바퀴를 굴러가면서 힘들게 운전을 해서 되게 느리거든요, 속도가. 아주 오랜 시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탐사를 하게 되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갈 수 있으면 살짝 떠서 좀 날아가서 내려가면 금방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밖에 안 되지만 대기에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탐사하는데 되게 좋은 수단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헬리콥터, 화성 헬리콥터에 대해서 말할 때 새로운 차원을 하나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 환경이면 뭐 달도 있을 테고 가까워. 네. 근데 왜 하필 화성으로? 왜 화성까지 가야 했냐면 하루가 24시간 한 조금 넘어요. 25시간은 안 되고 24시간 조금 넘거든요. 그나마도 인간이 가서 혹시 방문하게 된다면 조금 더 우호적인 곳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익숙한 생활 리듬으로 우주 비행사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성엔 그래도 1%지만 대기가 있긴 있어요. 달에는 없죠. 달에는 없으니까 달에서는 헬리콥터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거든요. 아예 불가능해요. 달에서 날아다니려면 이렇게 점프를 잘하면 돼요. 점프해서 멀리 가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개발하고 있고요. 재밌긴 하겠네요. 네. 높이. 어렸을 때도 트램폴린. 그렇죠. 퐁퐁이 그거. 트램폴린 재밌겠다. 하면 엄청 높이 다른 중력이 작아서 엄청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충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화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화성 침공, 그렇죠. 우주 전쟁 이런 거 항상 화성인들이 침공하는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시간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게 행성과학자들의 거의 동의하는 이론입니다. 그 근거가 혹시 하나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근거가 이번에 최근에 간 이 로버가 이름이 퍼서비어런스라는 로버가 갔는데요. Current speed is about 30 meters per second, altitude of about 300 meters. Perseverance is continuing to descend on the parachute. Touchdown confirmed. Perseverance safely on the surface of Mars. 얘가 어디에 착륙했냐면 삼각주 지형에 착륙했어요. 삼각주 지형. 그래서 거기 그 삼각주 지역 주변을 지금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어요. 삼각주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강물들 모이고 이런 정도의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이 우주 밖으로
흩어졌을 리는 없고 그동안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주 밖으로 흩어졌죠. 흩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과학자분들은 대부분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지구 생명체밖에 몰라요. 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본 적이 예제가 없으니까. 지구 생명체밖에 없어서 지구 생명체는 바다에서부터 발원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르죠. 화성에 사실은 물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생명체가 기원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물의 흔적만 찾고 있다든지 아, 그럴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죠. 근데 생명체라는 정의가 우리와 같은 이런 형태의 존재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의지 맞아요. 생명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렇네요. 예를 들면은 이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미 외계의 존재들이 와 있다. 아, 우리가 모를 뿐. 그 예를 들면 음악이 그냥 외계의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서 발현하면 퍼져가고 막 음악이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 깃들어서 살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태어났다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존재들이 어디선가 왔고 소리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깃드는 게 아닐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들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그렇죠. 조종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조종을 받아서 이런 숙주를 통해 갖고 널리 퍼뜨리고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고. 노래가 중요하죠. 사실 날지 못하는 새는 있어도 울지 못하는 새는 없다. 와. 찾았다 외계인. 찢었어. 나 그 수많은 하수인들 중에 지금 뭐 빌보드 간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선택을 받은 거죠. 그렇네요. 외계 존재의 선택을 받은 존재. 축하드립니다. 선택 못 받았어. 당첨됐군요. 어떤 외계인이 들어왔던 뭐 상관없어. 아무튼 근데 그 인물이 왜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미미야. 네. 그 엔딩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요. 벌써 엔딩이에요? 되게 영화가 좀 짧네요. 너무 짧아요. 단편. 단편 영화제로 하죠. 네. 그분이 미얀마에서 미국으로 오는 과정. 뭐 이런 거를 다 하다 보면 그 궁금해하셨죠. 전반부가 네. 갈 것 이분이 같은데. 그 예. 뭐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제 유학생이었고 네, 유학 갔던 시절에 낳았던 아기인데 2살도 안 돼서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요. 부모님이 예, 그냥 다시 귀국하셨어요. 청소년일 때 혼자서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되게 거기서 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나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나사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범한 과학기술인들이 많이 있어요. 꼭 우리가 여성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뭐 우리도 아시아인이라고 평균 말할 제시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실 집중하는 것은 이제 수석 뭔가 대표를 맡은 부서의 장이라든지 굉장히 집중 조명을 하게 되고, 그 밑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분도 그냥 평범한 어떤 직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커리어를 착착 잘 쌓아서 부서장 정도 되는 그 특정 관측기기의 장을 맡게 됐고, 그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낸 거예요. 이분을 제가 이제 처음 알게 된 것은 그 화성에 헬리콥터가 도착해서 헬리콥터 첫 비행 시연을 하는 것을 유튜브로 당시에 라이브 중계를 했거든요. 생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같은 옷을 이제 맞춰 입은 팀원들이 옷을 맞춰 입고 그 관제실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신호를 계속 기다리다가 성공했어! 라는 신호가 왔을 때 이렇게 다 같이 환호하는 그런. 이분이 서류를 이렇게 책상에 여러 가지 서류를 갖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짧은 연설을 한 다음에 이걸 찢어요. 세리머니 하는 장면을 봤어요. 영화에서도 꼭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야 하면서 막 뭐 던지고 막. 정확합니다. 예. 완전 마이크 드롭이네요. 근데 찍고 있는데 다시 추락합니다. 누가 다시 뽑아오겠죠. 네, 그렇죠. 이분이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이 서류를 찢는 장면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어떤 아직 이루지 못한 과학자들한테 약간 자신이 그런 세리머니 하는 어떤 서류도 찍고 막 이런 장면이 있는 것을 자기가 상상해 보면 목표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좀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세리머니가 과학적 성과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너무 공감해요. 그래요? 네네네. 과학자들도 뭔가 조금 자기 자랑, 과학자들 약간 자기 자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학자가 정말 못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걸 보시는 국민들,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인들 모두가 좀 희망을 갖고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가 누리호 로켓 발사 성공했을 때 이제 실패를 몇 번 하다가 마침내 성공했을 때 성공하는 장면을 또 그때도 이제 생중계를 했잖아요. 다누리호. 네. 그때 이제 그 연구소의 관계자분들께서 그 관제실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막 와 이런 거를 할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약간 너무 경직된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분들이 약간 너무 긴장 많이 하셨고 이거 혹시 실패할까 봐 너무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종이를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버렸어요. 약간 밤낮 없이 준비해온 연구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 장면이 계속 다시 반복 재생되잖아요.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 생중계 댓글 중에 세금 아깝지 않네. 이게 있어요. 이 짧은 몇 마디 네. 아주 짧은 문장인데 그 세금 아깝지 않네가 아주 그냥 과기부와 연구원과 아주 여러분들에게 너무 희망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승인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음 일을 할 때 또 그래 니네 개발해봐. 조금 실패하더라도 해봐. 이렇게 국민들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세레모니도 하고 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야 그분들이 천문학자가 뭐 하는지를 알아야 그래 니네 해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 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진짜 막 멋을 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전 진짜 천문학자가 멋있어서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갈릴레이가 막 따지고 막 그래서 그런 신화적인 장면들을 앞선 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제2의 님이 아웅님이 나오실 수가 있는 아주 사소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과학자들의 그런 세레모니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만년필. 거기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 이런 게 딱 정해지니까 그 교수 연구 휴게실이죠. 어느 대학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교수 휴게실에 있던 그 교수들이 모두 자기 쓰던 만년필을 빼서 이렇게 그분한테 자기 만년필을 다 주거든요. 감사하다. 근데 다 굉장히 경의의 표현인 것 같고. 그 최고. 또 그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백남준 선생의 이런 어떤 과감한 이 정신을 기념하자 그래서 모두 넥타이를 자르자 그랬어요. 맞아. 이런 퍼포먼스. 오히려 유쾌하게 그를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장례식은 옆 사람의 넥타이를 자르는 깜짝 퍼포먼스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지난 1960년 청년 백남준이 피아노 연주 도중에 갑자기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른 퍼포먼스를 재현한 것입니다. Really want a refund on your tie? Namjoon will pay you when you see him next time. 장례식에 참석한 문화예술계 인사 400여 명은 이렇게 웃으면서 고인과 작별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들은 넥타이를 싼 걸 메고 오셨는데 예상 못하고 추도식에 참여했다가 뭐 자르는 거야? 그래서 다들 오면서 잘라가지고 네, 하지만 그 장면 이렇게 보셨죠? 딱 그게 영상으로 보면은 다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좀 즐거워하기도 하고 약간 쾌감도 네, 느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백남준의 정신에 딱 맞는 그런 그렇네요. 퍼포먼스였어요. 그런 말 있거든요. 야, 나 혹시 죽으면 이거 내 장례식에 상영 좀 해줘. 내 인생의 내 유행 연습 명장면. 이거 좀 틀어줘.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기발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은 하잖아요. 누가 올지 뭐 관이 뭔가 생각하는데 어떤 영상을 틀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겠는데요. 내 장례식에는 이 장면을 틀어줘. 이 음악을 틀어줘. 혹시 틀고 싶은 영상이 있으실까요? 각자? 인생의 마지막 장면. 네. 지금 영상 하나 틀어야 돼. 지금 버전으로 여태까지 이런 거 안 정해놓으면 알쓸신잡 틀어요. 정해놓고 유언을 남겨야 우리가 원하는 걸 틀지 아니면. 저는 광고도 있어야 돼 그래. 대한민국 최고의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와 함께 인류를 위한 선물이라 할 수 있겠군요.
농담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김상욱 교수님이 병따개 발명하시죠. 그러니까 멋진 장면을 하나 잡아야겠네. 멋진 장면을 정해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장례식장에는 약간 유머가 있으면 사실 더 좋거든요. 맞아요. 훨씬 세련돼요. 저도. 네. 선생님은 어떤 영상을?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니겠죠? 알고 싶은 게 없어요.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우리 전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지하에 부검실이 있어요. 부검실 바로 한 칸 너머에 수많은 냉장고에 안치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길 지나서 부검실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사망하면 우리 식구들은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 거길 모실 거예요, 제가. 그럼 전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 그날도 어김없이 벽 너머에서 누군가가 부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죠. 슬퍼하지 마라. 내가 저쪽에 있더라도. 그리고 참 독특하게 경험했던 건 제가 호주 이제 빅토리아 멜번 법의학연구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시신을 처음 갔는데 피부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고 뭐 이상해요. 봤더니 미리 사전 동의를 해놓으면 사인과 무관하면 피부를 다 뗐어요. 그 연골도 다 떼고 각막도 다 떼고 그래서 그걸 기증을 해요. 하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사인 부검을 하지만 1년이 되면 그 가족들을 다 초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연골과 뼈는 어디에 몇 사람한테 화상 환자한테 어떻게 하고 이걸 전체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법의학연구소 뜰에서 전체 파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 생명에서. 참 이런 구조가 참 난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놀라운 건 멜번의 그 법의학연구소는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고급 아파트 옆에. 국립박물관 옆에 그런 걸 이해를 해주고 그런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 미미아웅 이분이 그럼 헬기를 띄우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언급도 되지 않았을 테고. 아니에요. 다음 비행에 성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나사가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어요? 보통 나사는 예를 들면 예산을 780억을 썼는데 780억. 780억. 삐서 온것 화성 같은데. 헬리콥터 그거보다 조금 더 들었어요. 네. 굉장히 근접하셨는데 거의 900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나사 같은 기관은 뭘 잘못했다고 해서 그 관련된 사람을 자르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패를 했잖아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하면 그러네. 실패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경험한 그 문화가 사람. 참 멋있어요. 그 문화가. 그 그래서 문화가 참 좋아요. 그 사람을 거기 그대로 앉혀놓고 네가 잘못한 거 네가 해결해. 만약에 도움 필요하면 외부의 사람 다른 도움을 받더라도 네가 잘못한 거 네가 해결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너무 부럽다. 네, 우리는 사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담당자를 자르면서 시작하잖아요. 사임하죠. 네. 책임지고 사퇴, 사의 표명 뭐. 제가 사퇴하겠습니다로 이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주 탐사나 이런 과학에서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너무 손실이 커요. 이걸 계속 개발해 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딱 끊겨서 사라져 버리면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계속 믿고 기다려주고 이분이 더 잘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작년에 이제 굉장히 크고 좋은 우주망원경 하나 우리가 새로 띄웠는데 이 우주망원경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개발이 완성됐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한 20몇 년 걸려서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해서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겠죠. 눈덩이처럼 인건비가 불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설득하는데 성공했고 설득했을 때 설득 당해주시고 20몇 년을 계속 기다려서 마침내 그 인류에게 우주에 우리가 처음 보는 사진들을 얻을 수 있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람들이 처음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처음 올라갔을 때는 막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관측을 쫙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허블 우주망원경의 수명이 아주 상태가 너무 좋아서 임무를 연장시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엉뚱한 제안을 누가 한 명이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한번 방향을 보자. 틀자. 네. 보통 이제 보이는 것을 더 잘 보려고 근데 다 미쳤다고 하는데 그랬다면서요. 네. 그 기회를 아무것도 날리냐. 없는 데를 보자.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지켜봐야지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우주망원경의 시간을 내가 한 열흘 쓸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을 열심히 봤는데 그 안에 수천 개의 은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공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점점 더 깊은 우주를 계속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면 안에 은하가 또 수천 개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들여다보면 또 거기 은하가 수천 개가 있고 그 은하 하나에는 또 수천 개의 별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우주를 지평을 완전히 넓혀주는 거고 두세 시간 쓰는 것도 그렇죠. 경쟁해서 쓰는 건데 열흘을 보이드를 찍겠다 그랬으면 저 사람 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당연히 그런 반발이 있었겠죠. 근데 누군가는 아마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번 해봐라. 있었을 것 같아요. 믿고 해봐. 사실 우리가 그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할 맞아요.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실수나 실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의 성격상 아까 같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거나 한 번도 띄워본 적이 없는 기계를 띄우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게 마련이라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365일 가운데 364일을 실패하고 이제 하루를 성공하는 게 과학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라 좋은 실수를 하는지 나쁜 실수를 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걸 가르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실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수를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숨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자기 합리화? 자기 자신도 속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과학기술계 자기 그런 사건들이 자신을 있었죠. 속이면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실수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들이 이거 잘못했나? 이럴 때 그 실수를 끝까지 완벽하게 완수해야 돼요. 제대로 실수해야 돼요. 실수인 줄 알면서도 실수가 끝까지 진행될 때 이거 뭐야 하고서 아니면 숨기거나 그만두는 네.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안 됐을 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그 전 과정을 기록을 해야지만 이 실수가 반복되지 않거나 또는 이 실수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섣불리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실수를 제대로 저지를 것.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실수를 잘하는 좋은 실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 아까 실패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괜찮은 나라와 괜찮은 문화를 가진 곳일수록 결과를 즉각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네네. 그냥 그 아티스트가 와서 우리 기금을 받고 1년 동안 왔다 가고 10년 후에 결과가 나와도 그때 반영하면 되잖아요. 우리 출신의 누군가가 이런 훌륭한 소설을 썼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없는 곳일수록 와 있는 동안에 왜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 와 있는 동안에 지역 주민에게 뭐 교육도 좀 시키고 소설을 써서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네. 예술가가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금을 낭비했다고 생각해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취업률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체능은 취업률에선 쓸모없는 곳이에요. 예, 대학을 취업률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마치 그 한 나라의 가치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출생률로만 평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무언가 그 창조적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다려주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달에 묻힐 기회를 누가 준다면 선택하시겠어요? 달을 요즘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군요. 네. 의향이 있습니다. 아. 네, 새로운 질문이네요. 달에 묻어드리겠다. 달을 평생 네. 연구해 오셨으니 저희 과학자들이 이번에 떠나는 우주선에 유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어서 달의 어떤 분화구에 굉장한 영광이고요. 분화구가 아니라고 보죠? 그 크레이터라고 그러나요? 크레이터에 네. 그 실제로 명왕성을 발견하신 톰보라는 천문학자의 유해가 명왕성 가는 탐사선에 실려서
갔고요. 아직 가고 계세요? 도착하셨는데 이제 거기 착륙을 못하고 계속 가고 계세요. 지나서 이 명왕성인데 하고 계속 저기 붙여야 되는데 잠깐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세워주세요. 스톱. 다음 정거장은 몇 억광님. 또 별에 다른 행성에 묻히는 것도 영광스러울 수 있는데 후손들이 추석 때 좀 힘들겠네요. 아, 달을 보면 너무 되죠. 좋죠. 달을 보면 되죠. 특히 제사를 안 지내도 되고 달을 성묘를 보면. 오지 않아도 되니까. 할머니 저희 계신다. 인사드려라. 근데 우리 BTS는 노래가 이제 우주로 가잖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우주인 플레이리스트에 있다면서요. 네네. 우주인들을 또 달로 보내려고 하는데 처음에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근처까지만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고 이런 몇 번 연습한 다음에 이제 멀리 달까지 보내거든요. 그런 연습을 할 때 이제 우주인들의 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려고 배경음악을 좀 고른대요. 영광의 거기에 이제 BTS 노래가. 또 우주 테마 곡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뭐 진영 노래 중에 문이라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콜드플레이랑 같이 했던 노래 중에 마이 유니버스라고 그런 게 있어서 가사들이 보면 전혀 고증은 안 돼 있죠. 천문학에 대한 고증은 전혀 안 돼 있고 오로지 낭만과 오로지 우주인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철저한 고증. 좋은 지적이세요. 예. 근데 명왕성 가사가 있잖아요. 그 134340 그게 명왕성의 그 소행성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평소에 아는 사람들은 BTS 노래 제목만 딱 보고 명왕성 얘기, 슬픈 얘기 하겠구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영웅성이 내쫓겼다 그래서. 네, 가슴 아픈 얘기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행성이 있죠. 되지 못한 네. 소행성. 인정받지 못한. 저는 사실 그게 왜 명왕성이 행성에서 다른 걸로 분류된 게 왜 그렇게 슬픈 일인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뭔가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뭔가 이제 이거는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예술일 수 없다라고 밖으로 내쫓긴 느낌? 저는 어렸을 때 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이렇게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과학계가 결정을 내린 거야. 명은 빼라. 그러면 나의 어린 시절은 뭐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금지와 목토 천혜 뭔가 근데 사실 명왕성은 신경 쓰지 않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죠. 네, 명왕성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나를 그렇죠.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이래서 과학자들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왜 명왕성 입장을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서운하다는데 명왕성을 왜? 인본주의. 제가 인본주의, 이분들은 일단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근데 저는 반대로 다행이다. 그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왕성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게 그렇죠. 비극적인 그렇죠.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다 뿐이죠. 너무 길어요. 그리고 숫자니까 너무 정이 없어요. 아니, 과학자들 너무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 지금 134, 340 같은 거 너무 죄수 번호 같잖아요. 무슨 레미제라블의 뭐 이런 막 24601. 그건 우리가 발견한 소행성들에 붙이는 일련 번호일 뿐이에요. 너무하잖아요. 이름을 네. 뺏었을 뿐만 아니라 1번은 일련 번호를 붙여주다. 아니라니까. 이 문화의 간극이 있다니까. 이게. 큰 간극이 있다. 위대한 과학자 미미 아웅 이분의 얘기를 들어봤고 여기 선생님들은 미미 아웅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영화로 만들기엔 좀 부족하다. 시련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정말로 영화나 소설로 만든다면 알려지지 않은 어떤 분명히 시련이 있을 텐데 그런 디테일들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꼭 큰 실패가 아니라 프로젝트 실패가 아니더라도 내적인 실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있으면 훌륭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특히 마지막 엔딩은 매우 적절하다. 네.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분을 인터뷰를 언젠가 아, 정보를 모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뭐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영화 같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네.
그분을 좀 더 발견할 수 있어요. 이메일을 보내보시죠. 화성 연구하시죠? 또 달 연구하는데 한번 만나죠. 한번 이래서 만납시다. 네. 막걸리나 한잔 하죠. Do you know BTS? 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끝나고 사진 꼭 찍어주세요. 사진은 네. 바로 선물할 수 있어요. 잘 모르신다고 하면 나쁜데.